안녕하세요 여러분, 퍼니셜입니다. 자, 앞선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디가 런칭을 하면서 발표한 렌즈가 총 3개인데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2405 F4 렌즈와 50mm 1.8 단렌즈, 그리고 70-200 망원 렌즈, 이렇게 세 가지의 렌즈가 처음 바디가 출시하면서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출시 이후 쭉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AF 오토포커스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렌즈군입니다. 2405 렌즈 참 좋은 렌즈입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불만은 없고요. 다만 광각 부분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MC21 마운트 컨버터가 이제 출시가 됐고, 그래서 완벽하게 호환될 거라고 생각은 않지만 광각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폭이 생겼고요. 그래서 MC21 컨버터를 구매하면서 몇 개의 렌즈를, 광각단 렌즈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번에 충무로에 있는 그 세기 PNC 매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구매하면서 시그마 렌즈들을 여러 가지 진열되어 있는 렌즈들을 이제 장착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알맞는 렌즈 2개를 추가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 제품들, 시그마 제품들 중에 광각 렌즈들을 모두 장착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에 컨버터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이제 매장을 가서 잘 모두 결착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시그마 렌즈든 어쨌든 시그마 렌즈들이 오히려 더 호환성이 떨어졌습니다. 10mm 단위라든지 뭐 14mm 이하의 초광각 그런 렌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 현상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영상 자체에서 파도 치는 듯한 이 떨림 현상, 흔들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영상에 촬영이 됐습니다. 가만히 놓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오토포커스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왜곡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파도치는 흔들림 현상이 촬영이 된다는 부분은 저에게는 구매할 의향이 떨어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촬영을 한 것도 이제 보여드릴 테지만, 세기 PNC 매장에 같이 있는 삼양 부스하고 같이 해서 삼양의 14mm AF 렌즈라든지 MF 렌즈 2가지 제품도 이제 결착을 해서 촬영을 해봤고요. 그 외에 시그마 렌즈군의 이제 뭐 14mm 그리고 더 고가의 렌즈들도 다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촬영을 했던 샘플 영상들 한번 보고 가시죠.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보시고 오신 것처럼 시그마 광각단 같은 경우는 조금 심했습니다. 예. 이상하게 좀 그런 파도 치는 현상이 많이 촬영이 됐고요. 광각단에서는요. 예. 1835 이상, 18mm 이상에서는 전혀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볼록 렌즈들인 이제 광각단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삼양 13mm AF 같은 경우는 아예 작동이 불가능했고요. 뭐 AF가 인식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장착을 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그 컨버터가 지원을 안 하는 잘 호환이 안 되는 렌즈들과 결착을 했을 때 보이는 렌즈에 이물질이 껴있다, 아니면 오동작하면서 멈춰버리고 화면이 멈춰버리고 기기가 다운되고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체를 이제 사용을 못 하고요. MF도 결착을 해서 촬영을 해봤지만 역시나 화면에 파도 치는 현상이 많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참 마음에 드는 렌즈였는데 아쉽게 구매를 안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제품이나 삼양 제품들을 뒤로 하고 매장을 컨버터만 구매를 하고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복귀하는 찰나에 옆에 있는 캐논 매장을 들리게 됐고요. 여러분, 캐논에서 50mm 1.8은 50mm 1.8 렌즈는 당연히 있어야 될 렌즈잖아요. 저도 예전에 캐논을 사용할 때 가장 좋아했던 렌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MC21을 구매한 김에 50mm 1.8 단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광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호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구매하고 가자 하고 캐논 매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있어서 50mm 1.8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하면서 AF라든지 오동작이 없는지 이제 확인한 후에 바로 구매를 했고요. 네, 보시는 대로 50mm 1.8 바로 구매를 해왔고요. 시그마에서 출시한 컨버터기 때문에 시그마 제품들하고 가장 호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고 광각단에 대한 결착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제 문의를 드렸고, 진열 샘플 중에는 1013mm APS-C 렌즈가 있었습니다. 그 렌즈를 양해를 구하고 결착을 해봤고요. 결착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무엇이 나를 도왔는지 모르겠는데 1018 렌즈는 가장 제가 그날 결착을 해서 테스트했던 광각단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물론 크롭 바디 센서죠. 하지만 루믹스 S1 같은 경우는 4K 60p 촬영 시 1.5배 크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60p 촬영 시에는 크롭 렌즈를 쓰더라도 똑같은 화각을 유지를 하거든요. 역시나 크롭 렌즈이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결착해서 들었을 때 느낌이 바디 포함해서 1kg가 안 되는 무게라서 상당히 이제 1kg가 안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MC21 컨버터 1018 광각 렌즈 그리고 50mm 1.8 이렇게 3개의 이렇게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결착해서 실내에서의 촬영 시에 화각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저를 촬영하고 있는 24-105 렌즈고요. 네이티브 렌즈고 지금 현재의 24mm 화각으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렌즈와의 거리는 손을 뻗었을 때 약간 똑바로 서서 손을 뻗었을 때 약간 닿지 않는 거리고요. 실질적인 거리를 재보게 되면은 렌즈가 아니라 바디의 끝점부터 제가 앉아있는 자리까지 약 107, 8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이 거리에서 제 헤드룸이 이 정도 남는 정도 되고요. 손을 뻗었을 때는 이쪽에 손은 약간 보이는 상태고 이쪽은 잘려 보이죠. 어쨌든 이 정도 되는 화각입니다. 솔직히 근데 실내에서 50.8mm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 요거는 야외에서 인물 촬영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인물 촬영할 때 뭐 그런 용도로 쓰는 렌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유튜브 촬영 시에 사용하는 렌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빼고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24-105 렌즈가 표현할 수 없는 광각단 1018mm 화각을 물론 크롭입니다. 크롭이고요. 지금 루믹스 S1에서 4K 촬영 시에 보여줄 수 있는 화각 그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착을 진행할게요. 우선 시그마 MC21
마운트 컨버터입니다. 네, 요게 컨버터 본체고, 요거는 요거 이제 결착하고 해제하는 뭐라고 그러죠? 기억자 바가 있고요. 구성품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당연히 실도 없어요. 실은 없고 따로 요것만 붙어 있습니다. 자, 열어서 확인하면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어댑터예요. 다른 마운트 어댑터하고 뭐 크게 차이는 없죠. 자, 시그마 4 캐논, 그리고 시그마 4L 마운트, 이렇게 앞면 전면 캡, 후면 캡이 있습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할게요. 네, 보시면은 뭐 전자 접점이 있고요. 뒷면에도 전자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렌즈와의 전자 접점, 이거는 뒤에 바디와의 전자 접점. AF라든지 이제 조리개를 전자식으로 조절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하죠. 전자 접점이 있고 없고, 마운트는 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아래는 이제 그 트라이포드, 삼각대라든지 그 퀵 릴리즈랑 이제 체결을 할 때 렌즈를 받쳐주는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 부분이고요. 캐논 EF에서 L 마운트로 변환하는 컨버터다. 캐논 EF를 L 마운트에 이제 장착하는 컨버터기 때문에, 그래서 캐논 거랑 또 호환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시그마 전용 컨버터는 사용 못 해봤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시그마 거랑 더 호환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그냥 경험상의 이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컨버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이렇게, 자, 잠깐만 와이드로 뺄게요. 렌즈 구성품은, 자, 뭐 보시다시피 정품 등록하시라는 내용물과 이렇게 뽁뽁이, 그리고 역시나 이 렌즈도 개봉실이 없습니다. 자, 열어보면은 앞뒤 캡, AF와 이건 저것도 있네요. 손떨방도 있네요. 스테빌라이저 온오프. 하지만 호환은 안 될 거라는 거 뻔히, 바디가 틀리기 때문에 그냥 AF와 조리개 정도만 조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F 버튼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1018이기 때문에, 자, 10에서 18까지 줌이 됩니다. 자, 앞캡을 열고, 렌즈 구경은 67mm고요. 이것도 이제 가변 렌즈를 ND 필터를 사야겠죠. 네, 뒷캡 전자 접점이 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만하게 아담한 사이즈고, 네, 요만하게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손에 쫙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고요. 자,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 네, 접점 두 개를 체결을 하고, 딸깍, 아하. 네, 완벽하게 아다고 맞진 않아요. 뭐 이 정도야 뭐 무거운 무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체결이 됐습니다. 자, 체결된 모습. 거치대 부분은 빼고,
렌즈랑 바로 교환을 해서 화각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모아놓고 빼서 보관 따로 하고요. 자,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24-105와 렌즈를 교환을 해서 이제 화각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넓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지금 화각, 이 정도의 헤드룸, 이 정도의 헤드룸 있고, 이 정도의 화각. 제가 지금 손을 뻗었을 때의 거리는 여기서도 한 뼘 이상 더 남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10 정도 센치 되는 거리고요.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지금 1018에서 10mm 단 화각으로의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촬영 시에 얼마나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교체 시작. 고! 와, 빡빡하게 잘 들어가네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24-105 렌즈와 1018 렌즈의 차이입니다. 자, 손을 뻗어 볼까요?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광각인데요. 자, 손을 뻗었을 때 아까 손 크기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 머리 위에 헤드룸 차이 보이시나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좁아 보이던 테이블이 다 보이시나요? 다 넓게 다 보이는 거. 뒤에 있던 사물이, 뒤에 있던 이 앵글이, 반도 안 나오던 앵글이 거의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저를 촬영하고 있는 조명, 그리고 위에서 버드아이 뷰로 즉각 촬영을 하고 있던 카메라까지, 옆에 있던 소품들 있던 앵글까지, 좌우측 위아래로 잘렸던 모든 화각들이 다 확보가 됐죠. 이래서 광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뭔가 좀 시원해 보이잖아요. 답답했던 좁은 환경이 아닌 좀 더 확 넓어진 숨이 탁 트이는 듯한 이런 넓은 화각을 보여주는 장점이 있죠. 그동안 계속 이 광각이 없어서 참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광각의 이점은 저와 카메라의 거리를 좀 더 좁히더라도 화각이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저보다 더 가까이, 제가 더 가까이, 이렇게 카메라와 이렇게 부담스럽게 제가 앞으로 오더라도 한 뼘, 두 뼘 정도 되는, 자,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이렇게 50cm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넓은 화각이 보이시나요? 좁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넓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제가 사용했던 24-105 같은 경우는 24mm로 놓고 촬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헤드룸을 좀 갖고 상반신을 보여준다든지 어깨 라인 이상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한다면은 모기다 씨. 씨, 모기가 저기 있어. 씨. 어쨌든 말 어디까지 했지? 말이 길어지네. 어쨌든 말이 잘렸네. 저는 자꾸 신경 쓰이네.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는 반드시 필요하다. 혼자 촬영하는 사람일수록 특히나 좁은 환경에서 저 넓은 화면을 볼 수 있게 촬영하려면은 이렇게 광각 렌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믹스 S1 같은 경우는 아직 연말까지 특별하게 정확하게 언제 출시한다는 라인업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고, 특히나 그 광각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시그마 렌즈에서는 없어요. 50mm 이제 표준 줌이나 이제 50mm 표준 화각 뭐 그런 것 이상으로만 제가 있는 걸로는 좀 확인했고, 이런 이제 그 초광각이라든지 광각단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구매하게 된 것도 아직 연내에 발표하는 렌즈들이 특별히 이제 광각 쪽에 이제 집중된 게 없기 때문에 MC22를 구매하면서 광각 렌즈를 구매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어쨌든 AFC 같은 경우는, AFC는 솔직히 루믹스 파나소닉에서 바라면 안 돼요. AFC는 야외에서 AFC 켜놓고 촬영하시는 분들은 루믹스 S1도 많이 향상은 됐지만 신뢰성은 아직도 많이 떨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밖에 나가서 촬영할 때는 막 찍는 영상이 아니고
버리고 싶지 않은 영상일 때는 특히나 MF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MF로 놓고 AF 온 버튼이 있거든요. 딱딱 눌러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제 AF를 맞추거나 아니면 포커스링을 돌려서 피사체에 이제 포커스 맞추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영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신뢰도를 AFC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컨버터에서 AFS만 지원한다는 거, 그거 저는 크게 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가벼운 렌즈를 쓸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핸드헬드 하기에도 좋고요. 바디 자체가 손떨방이 좋기 때문에 렌즈 손떨방까지 지원 안 하더라도 충분히 촬영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렌즈를 통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넓은 화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루믹스 S1 사용하시는 여러분, 이 제품 제가 매장에서 사서 한 33만원? 34만원 주고 샀거든요. 아마 인터넷에서 사시면 더 싸실 거예요. S1 사용하시는 분들 관광렌즈 1018 크롭바디 렌즈 추천드립니다. 이거 말고 풀프레임 초광각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한 300만원 돈 합니다. 렌즈도 엄청 무겁고요. 예.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물론 더 좋은 렌즈도 있다는 점, 요거보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저는 크롭 렌즈가 상당히 만족스럽다 라고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끝부분에 자, 이 두 개의 1028 렌즈와 1028 광각 렌즈, 그리고 50mm 1.8 단렌즈, 이 두 개를 통해서 촬영한 샘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2405 렌즈와의 차이점, 광각단의 차이점, 그리고 50.8mm는 그냥 사진 촬영만 했거든요. 솔직히 사진 촬영 용도로 50.8mm는 샀고요. 왜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2405 렌즈 말고 루믹스 S1에 50.8mm가 또 있는데 50.8mm의 가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넘사벽이고요. 네이티브지만 참 마음에 들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렌즈지만 저한테는 너무 지금 가격대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은 컨버터를 산 김에 50.8mm를 그래서 구매를 했고, 오늘 테스트 결과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샘플 촬영한 사진도 같이 첨부를 드릴 거고요.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촬영한 샘플 영상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누추한 곳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성취감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공장장 퍼니셔였습니다. 우리 같이 꽃길만 걸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피스! 이걸로 드릴게요. 네. 나중에 따시면. 안녕하세요. 노을이 지려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영상을 선사하고자 공원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야외에서 여기는 지금 낙산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종로 해화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네, 거기 지금 정상에 올라가서 두 개의 조합하고 그냥 네이티브 렌즈인 2405 렌즈, 부프 렌즈와의 화각 차이에 대한 부분을 야외 촬영 통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노을은 한번 인터벌 촬영으로 타임랩스 한번 잠깐 담을 예정이고요. 진짜 초점 진짜 왜 이렇게 못 잡냐. 노을이 지고 있어요. 높은 데 가서 카메라 설치할게요. 자, 여기를 포인트로 잡을게요. 오케이. 자, 이 화각 보이시나요? 촬영은 420 10비트 420 10비트고요.
4K 24p 하이브리드 로그방 HDR 촬영입니다. 여기가 아니, 같이 와도 돼요? 아니라서 그렇게 잘 나오진 않을 거야. 내가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 조리개는 22까지 최대로 조인 상태고요. 한 500장 정도 찍었네요. 더 찍어 말어 이거. 이게 두 번째 화각입니다. 1014mm 화각이고요. 얼마나 넓은지는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넓어진 화각 한번 비교해 보시죠. 아직 2405나 50mm 점펄만 사용하시는 S1 유저가 있으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1018 크롬 렌즈입니다. ISO 16000. 솔직히 파나소닉 AFC 필요 없다. 차라리 빼라. 속 터져.